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호수입니다. 자, 오전 6시 27분입니다. 자, 일단요,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금양을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의 좀 뭐랄까요, 기대와 우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딱 이 중심선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조정폭이 생기느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이제 걱정과 기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는 금양 분명히 제가 이제 조금 꼬집어낼 때는 요 부분에서, 그리고 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재무제표 중에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유일하게 의문을 좀 가졌었죠.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 감사 의견을 보면서 반등이 조금 축소하는 전략을 갖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류강지 회장은 돈을 지금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분명히 동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유상증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 주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이제 금양에 대한 부분에 기대할 수 있는 요소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갔을 때 우리가 만일에 어쩔 수 없이 비중에 좀 축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비중의 축소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금양 탐방을 통해서 얻었던 내용, 유상증자 8천억에 대한 부분에서 쓰임새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유상자 8천억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주간사 중에서 최근에 아마 KB증권에서 이 주간사 중에서 이제 이탈이 됐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SM랩이라고 하는 기업에 400억 정도 투자에는 이 금양, 그죠? 자, SM랩 상장은 좀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좀 이제 괜찮은 종목들, 그죠? 현금 조금만 보유하신 분들도 괜찮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자, 히든 종목도 하나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시작하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이란 뜻으로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조금 저는 꼬집을 내용은 꼬집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좀 해법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왔던 기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일 전에 서울경제를 통해서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유상증자 주간사에서 KB증권이 빠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보게 되면 9월 12일 날짜의 기사인데, 자, 2차전지 사업이 불투명하도 하고 주가 하락 등 악조건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기장 공장에 1조 2천억의 돈을 쏟아붓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대주주의 담보대출을 통해서 돈을 추진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돈이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 과거 감사 의견의 지속 지속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수천억의 자금률을 조달하고 있는 금양의 계획이 다소 틀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8천억이죠. 8천억. 지금 시총이 2조 8천억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돈을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금양의 유상증자전 자금 조달을 위한 주관사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연초까지만 해도 10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최근 4만 원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신주나 주식 형세, 신주 인수권이나 유상증자들을 발행하게 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증권사 세 군데가 있었죠. 첫 번째, BNK 투자증권이 언급이 됐었고, 한국투자증권이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KB증권이 언급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KB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들은 주식을 거래했을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 이 3대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어느 부분에 특화되어 있냐? IB. 자, 이게 뭐냐면 이 증권회사 중에서도 지점 영업이 있고요. 본사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본사 영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등 이런 자금을 기업에 대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KB증권은 왜 빠졌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과거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여기 나와 있죠. 몽골 광산에서 텅스텐과 리튬. 자, 쉽게 말해서 리튬 값이 최고조일 때 실제로 1조짜리의 광산 채굴권은 500억을 들여서 가져왔고 4천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킨다고 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채굴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일에 KB증권이라는 회사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무엇을 원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평판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어, 자, 만일에 유상증자의 실권주가 생긴다고 한다면 주주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겠죠. 그걸 증권수가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실권주는 증권사가 모두가 받아먹고 저가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행동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SM랩이라는 이 금양기 투자해 놓은 기업 있죠. 400억 정도 상당을 지금 주관사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 KB증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실권주에 대한 부분까지 받아가게 되면 서로 간에 약간 이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거부한 걸로 제가 좀 파악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SM랩은 지금 상장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에 따라서 실제로 400억을 투자했죠. 근데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 뭡니까? 그쵸? 자, 뭐 400억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상장되면서 최소한 어떻게 되죠? 예. 공모 가격을 최상단으로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따상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400% 이상 상승해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 흐름을 결정짓잖아요. 그러면 400억이 얼마까지 최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대략적으로. 맞아요. 이 상장만 가치만 따지더라도 1,600억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 공모가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최상단을 매긴다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3천억 정도는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가장 확보해야 되는 건 뭡니까? SM랩 상장 일정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맞아요. 이 실권주를 받아갈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8천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 위해서 증권사 세 군데와의 접촉을 했는데 그 증권사에서는 과연 얼마 정도 가격에 단행을 했을 때 실제로 그들은 받아가겠다. 그죠? 얼마의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를 단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율이 있었던 부분을 우리는 가격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이따 가격 첨부해 놓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MA 상장 일정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업종에 대한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해외 주식 차트를 보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그래도 나름 견조하게 오르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 이 트럼프와 이 테슬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과거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해리스가 됐을 때 2차 전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과거의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바뀐 게 뭐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와의 관계에 호전적으로 바뀐 건 뭐죠?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내고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주가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최종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금양이란 종목이 과거에는 신발 발포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실제로 19만 4천 원 갔을 때 앞에서 꼬집었던 대로 어떻습니까? 광산 채굴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조짜리의 광산을 500억에 사왔다. 그죠? 4천억에 대한 영업이익을 발생하겠다라고 했지만 발생시키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가만히 보게 되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주가 흐름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역시나 똑같은 시점에 고점을 찍죠. 그죠? 근데 이 부분까지 계속 하락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금양 혼자만 4685 배터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만 올라갔을 때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혼자 2차 전지 업종 중에서 혼자만 오르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왜 혼자만 움직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다음엔 이런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금약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실제로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고요. 최종적으로 자료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도 분명히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양에 대한 부분에 한 번은 어떤 매수 시점, 그죠? 매수 타점을 좀 고민해야 되는 구간인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큰 금액을 투자하지 마시되 하이트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조금만 거래해 보시죠라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제가 목표를 했던 것 한 50%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게 상한가를 몇 번이나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흐름을 조금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서 그 종목, 그 히든 종목도 첨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지난 영상 요 부분에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예, 요 부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이제 3주 전에 여러분들 3주 전에 영상을 제작하면서 55,200원일 때 시장이 빠졌을 때 다른 종목들은 다 반등을 주는데 혼자만 움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꼬집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만들면 안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저보다 반등을 줬는데 다시 재차 이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지금 발생된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볍게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 제가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와 풀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실적인 이야기와 풀이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금양 2차전지 매출 영원 3년 연속 적자 빨간불이라는 이 기사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를 보여드리면서 왜 혼자만 움직였을까? 근데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까지 온 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 그게 업종에 대한 문제다. 업종 혼자만 움직이는 거 없다. 자, EV 첨단 소재부터 시작해서 뭐 금양, 그죠? 자, 이때 제가 이 과거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런 꼬집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일러드렸습니다. 이때 의문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분명 거래 정지는 안 되겠지만, 근데 거래 정지 된다고 하는 종목들은 다 거래 정지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했죠. 적정, 그죠?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 직전 정도에는 미기재되었으나 대주주의 이 돈이 계속 들어가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담보대출도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돈이 어디서 무한정으로 나올 것인가? 해외에 있는 이제 DR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이 사채를 빌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한계치가 있지 않겠냐. 그죠? 이 정관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 사채를 빌리긴 했지만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감사 의견은 앞으로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과거에 콩고 사건 통해서 콩고도 역시나 이제 조용히 있고, 그죠? 1조짜리 1조짜리 회사를 그 광산책을 거는 500억에 사왔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4680 배터리? 물론 정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테슬라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10개 중에 6개밖에 못 쓰고 4개는 버리는 수준인데 이 금양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겠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을 제 의견을 반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피기어 업체들은 지금 매출의 영업이익을 따진다고 한다면 금양의 시총이 아직도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돼 있죠. 근데 글로벌 피기어 업체들은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4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매출액이 몇 조 정도 되면 한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낸 유일한 어떤 뭐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5만 5천 원이라는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번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 큰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의 하락이 나왔을 때 항상 업종에 대한 부분은 2차전지 업종은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SMF 상장 일정, 그렇죠? 이게 자금의 회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논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숙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분명히 비중의 덜어놓음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일정 부분 어느 시점에 우리가 비중을 좀 덜어놓고 실제로 금양이라는 종목이 SM랩 상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자금 중에서 이 유상증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맞습니다. 이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이 증자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들은 높은 가격의 유상증자를 받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목표 주가를 이 윗단까지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 놓으시고 만일에 이 2차 전지 산업의 사이클 중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리튬 가격이 분명히 바닥을 찍고 오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 남은 현금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분명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 현재를 받아들이게 되면 분명히 그 다음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개인 번호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금양이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파악해놓은 자료 그리고 유상증자 금액, 그죠? 얼마의 논의가 됐었는가, SM랩 상장 일정까지도 파악해놓은 걸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 방도 한번 초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뭐 너무 대단한 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대단한 방은 아니고요. 주식타짜 안교수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금양에 대한 부분을 과거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의문을 가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보였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 최근에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짜 종목들이 보이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쭉쭉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보였을 때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이 한국가스공사 주식부터 시작해서 유한양행,
이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자, 지금 현재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비중을 덜어놓으라고 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제시해 드릴 거니까, 여기 주식 잘하면 원이었겠다라고 해서, 제가 채널 링크 주소까지도 발송해 놓도록 할 거니까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제가 승인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자, 시장에 한 명이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투자 안규수. 자,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예, 금량 비중을 분명히 덜어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덜어놓으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얼마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네. 4천만 원 가지고 지금 4억 이상의 수익을 4억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죠. 자, 하이트론의 뒤를 이을 종목 제가 이제 추석 선물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종목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 제시해 드릴 거예요.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저 개인 번호를 좀 남겨놓는 거니까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예, 자, 그 사연까지도 여러분들께 저에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요 부분 반영해서 여러분들 해법을 달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고, 그리고 하이트론의 뒤를 이을, 예, 단기적인 접근이에요. 한 100만 원 정도만 조금 매수를 하셨다가 5, 60% 오르면 반드시 매도하시고, 금양 충분히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나서 매수타점 나왔을 때 비중을, 예, 높이고 줄이고 이런 절차를 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 뭐 여기서 제가 이제 뭐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좋은 종목들, 알짜 종목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시고, 단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교육도 좀 도와드리고 있죠. 항상 중요한 건 종목에 한정돼서 투자하지 말고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다. 자, 항상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사실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인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경제 위기,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일본의 BOJ의 금리 인상 사건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이것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보면서 이 종목도 거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이 놓치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바이오 산업의 분위기가 안 좋고 2차 전지 산업의 분위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을 꼭 취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통해서 도와드릴 텐데, 급락을 했는데, 시장 급락을 했는데, 동시에 빠지는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항상 의심을 하라고 했죠. 왜? 그건 시장의 의지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아파트가 경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경매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가 사겠다고 해서 제일 넘버원으로 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소외당하고 있고 빠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빠졌다가도 크게 오를 수 있는, 단기 반등도 크게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시장의 주도주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산업의 사이클과 업종의 분위기가 없을 때 절대 종목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바이오 업종이 안 좋은데 바이오 종목을 취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11월이라는 대상도 남아있고 유상증자 가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판단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단기적인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도 제시해 드릴 건데, 비만 치료 관련된 회사들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은 백문의 불여일견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내보시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시죠. 자, 010-4822-8706입니다.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채널 링크 주소 발송드리고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병의 시장에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감사합니다.